여러분, 혹시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말의 힘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관계를 살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은 때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에 교직에서 은퇴한 국어교사 강현우입니다. 현재는 스피치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며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이렇게 깨닫기까지 저의 삶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켠이 아릿합니다. 당신은 왜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날카롭고 비판적인 말만 하다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직 생활 10년 차였고 학교에서는 꽤 인정받는 교사였지만 가정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문법적 오류를 지적하며 더 나은 표현을 제안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이런 말들이 제가 무심코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교단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진 것이죠. 첫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말과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40이 되던 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산사랑 동호회를 만났습니다. 산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었고 문법적 정확성을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심 어린 말들만이 오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모여 저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말을 고치려 들지 않고 대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당시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는 퇴직을 앞두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수가 적고 어둡기만 했던 그분이었지만 동호회 회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수 씨, 오늘 산행 참 좋았네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깨달음은 제 교직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죠. 산사랑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저에게 진정한 소통과 말의 힘을 깨닫게 해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산사랑 동호회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동호회에서 처음으로 큰 갈등이 생겼던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토요일 산행 중 박정호 회원이 이동준 회원의 등산 방식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준 씨, 그렇게 무리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어조가 문제였습니다. 이동준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주부터 이동준 씨는 산행에 나오지 않았고 박정호 씨는 자신의 말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호회는 두 편으로 나뉘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동준 씨를 찾아가 그의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지난 20년간의 추억들을 되짚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산 등반, 설악산 눈꽃 산행, 한라산에서의 사건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년에 같은 동호회 선배가 산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사건으로 남은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번엔 반드시 자신의 걱정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저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산이 아닌 평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작은 오해가 큰 상처를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동호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좋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더 신경 쓰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날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를 산사랑 소통 약속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한다는 사실. 하지만 잘 선택한 한마디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오늘도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말의 힘과 그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산사랑 동호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박미영 씨라는 여성 회원과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 있었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이제는 피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동호회에서 관찰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등산 중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영 씨,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겐 어떻게 들릴까? 또 상대방의 이야기는 얼마나 듣고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정정화 대화법을 소개했습니다. 감정정화 대화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한층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소연할 일도 훨씬 줄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치유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이 원리를 깊이 체감하게 되었죠. 교직을 떠난 뒤 많은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중 이성구 씨라는 회원의 이야기는 특히 가슴에 남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후 사회적 지위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로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 그의 말 속에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한 느낌. 게다가 동호회 활동 중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경제적 격차 때문에 일부 회원들은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성구 씨는 여전히 고급 등산 장비를 구매하고 쌍코르급의 하고와의 해외 트레킹을 다녀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그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정구 씨,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장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그의 표정에 이해하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차분히 다른 회원들의 상황과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제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렸겠네요. 하지만 사실 더 먼 곳으로 떠나려 했던 거예요. 저도 아직 뭔가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말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무심코 던진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타인의 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쌓이는 법입니다. 또 한 명, 김철수 씨라는 회원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저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산사랑 동호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지만 2년 전 큰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약속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기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현우 선생님, 바쁘시더니 친구 결혼식에도 안 오네라는 말을 전했고 철수 씨는 그 말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은퇴와 맞물린 시점이라 그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과 오랜 시간 의지하던 관계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의 집 앞에서 아침 산책 시간을 기다리며 매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추억과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30년 우정이 아직 남아있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의 불안을 숨겼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또 한 번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말과 듣기, 그리고 기다림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이처럼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말의 힘과 소통의 중요성을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한 등산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상처와 기쁨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말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저는 산사랑 동호회에서 또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말의 힘에 대해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기철 씨의 사례는 특히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15년차 회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거의 없어진 채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침묵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도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기철 씨는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그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깔끔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북한산이 참 아름답네요. 저 봉우리가 잘 보이죠? 지난번 우리가 저 능선을 따라 걸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저는 천천히 그때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냥 이야기, 설악산에서의 눈꽃 산행, 두산 등반 때의 어려움과 즐거움. 처음에는 기철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의 표정과 눈빛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인간적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고통,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때로는 침묵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종종 침묵의 의미를 간과하지만 그것은 가장 절실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철 씨와 함께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책 수준이었고 정상을 향해 달리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며 숨을 고르고 주변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그의 페이스를 존중하며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철 씨가 오니까 좋네요.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요? 저기 철쭉이 피었네요. 기철 씨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이렇게 작은 대화와 관심이 쌓이면서 기철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무 두려웠나 봐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의 고백 속에는 은퇴와 변화로 인해 생긴 불안, 삶의 방향을 잃은 혼란, 그리고 자신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기다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교직 시절과 이후 40년 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 말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고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진심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 젊었을 때는 몸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어가 우리의 주된 표현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 수많은 회원들이 겪은 크고 작은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이러한 교훈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잘못 전달된 말 한마디, 날카로운 표현, 그리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오래된 우정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과 경청이 얼마나 큰 치유와 회복의 힘이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를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단순히 등산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산사랑 동호회의 의미이자 제가 깨달은 말의 힘의 본질이었습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말의 힘과 소통의 의미를 몸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등산이라는 공통의 취미를 통해 만났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상처와 기쁨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때로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표현 수단은 점점 더 언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말투, 그리고 전달 방식이 삶과 관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커집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도 그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오해와 잘못된 표현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진심 어린 소통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산행 대화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대화의 지혜를 체계화한 것이죠. 첫째,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입니다.
산행에서는 서두르면 안 되듯 대화도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며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숨을 고르듯 대화에서도 잠시 침묵하며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로를 기다려주기입니다. 산에서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뒤처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로 말을 끌어내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 자체가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입니다. 힘든 산행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곤 하듯 삶의 무거운 짐도 말 한마디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산사랑 동호회 회원들은 이러한 말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말과 관심에 의지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면 우리는 북한산 자락의 작은 막걸리 집에 모여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은 피로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산행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각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손주 이야기, 집안 소소한 일, 여행 경험 등 겉보기에는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소중합니다. 그 속에는 삶의 희로애락과 인간적 경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교직 생활과 언어 치유 상담, 그리고 20년간 산사랑 동호회 활동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말이란 결국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제는 압니다. 말의 무게와 그 말이 만드는 관계의 소중함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하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혹시 해야 할 말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삶과 관계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서로를 지키고 보듬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도 산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내시고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의 말, 작은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은퇴 후 외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리던 이성구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며 주변 사람들과 폭넓은 인맥을 쌓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의견이 존중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도 점차 제외되는 경험을 하면서 깊은 고립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성구 씨는 이전의 자신과 비교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따로 만나 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구 씨, 우리가 산을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비 때문일까요? Park 아니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그의 표정에 의문이 떠올랐지만 차분히 그의 마음을 설명하고 다른 회원들의 상황과 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자랑처럼 이야기했음을 깨닫고 점차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말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숨기기 위해 무심코 던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경청,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소통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박정호 씨와 이동준 씨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쪽은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른 한쪽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 방식의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소통의 규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좋지만 표현 방식에 신경 쓰고 나이가 아닌 그날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며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자는 규칙을 정한 것이죠. 이처럼 말의 힘은 단순히 언어적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치유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동호회 회원들에게 감정정화 대화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박미영 씨의 사례도 인상 깊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애들을 돌보며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도 산행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 주변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정정화 대화법을 가르쳤고 그녀는 점차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도 더 신중하게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녀의 변화는 말의 힘이 단순히 표현을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치유하는 도구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말의 힘은 은퇴 후에도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동료들이 은퇴 후 겪는 외로움, 상실감, 그리고 새로운 삶의 불안은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말의 중요성과 동시에 소통의 방식, 즉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삶의 질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산사랑 동호회와 함께하며 매일 아침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반응과 따뜻한 말을 건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의 힘은 그만큼 위대하며 우리가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산사랑 동호회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는 말하지 않는 순간을 단순한 공백이나 무관심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도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송기철 씨가 바로 그 예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함께했던 회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줄고 산행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가족과의 대화마저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바쁜 줄 알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우울과 존재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가 함께했던 산행과 추억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산의 능선, 설악산에서의 눈꽃 산행, 두산 등반에서의 조난 경험 등 우리의 기억 속 소중한 순간들을 차근차근 되살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걸며 그의 기억과 감정을 천천히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송기철 씨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때 참 좋았죠. 한 달 만에 나온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 우리는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 수준이었고 정상을 향한 빠른 걸음 대신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그의 속도를 존중하며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배려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3달이 지나자 송기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웠나 봐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말의 힘과 경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은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듣기는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젊었을 때는 행동과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표현 수단은 언어에 집중되며 그만큼 신중하고 배려 깊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며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자.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탱할 수 있는 말을 건네자.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며 반성하고 배웁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산행의 즐거움이나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말과 침묵, 경청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제 삶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하루 나눈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언어적 전달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 겪은 또 다른 사례를 떠올리면 언어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고도 강력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산사랑 동호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지만 2년 전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약속으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미리 양해를 구하며 결혼 축하금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현우 선생님이 바쁘셔서 오지 않았나 보네 라는 소문이 돌며 철수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퇴 후 그의 자존심과 삶의 위치가 흔들리는 시점과 맞물려 이 사건은 더욱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의 부인을 만난 날 철수 씨가 크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은퇴 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진 현실, 더 이상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리고 오래 의지했던 관계들이 흔들리는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철수 씨가 아침 산책을 나오는 시간에 맞춰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하지만 내게 너는 여전히 30년 전 그 철수야.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미안해.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불안과 걱정,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경험은 말과 경청, 그리고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말은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동호회 내에서 산사랑 소통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좋지만 표현 방식에 신경 쓰고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일의 컨디션과 상황을 고려하며 불편한 점은 즉시 이야기하자는 규칙입니다. 또한 저는 회원들에게 감정 정화 대화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법을 포함합니다. 박미영 씨가 이 방법을 실천하며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대화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말의 힘이 더욱 절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며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거나 반대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원들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말과 경청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모든 경험은 제가 말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침묵 하나, 작은 배려와 경청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지 매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의 힘과 소통의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은 동호회 회원 중 한 명, 이성구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오랜 기간 일하다 은퇴한 뒤 갑작스럽게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이 줄어든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전에는 다들 귀 기울이던 그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험을 하며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는 해외 트레킹 경험이나 최신 등산 장비 이야기를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꼈지만 의도와 달리 다른 회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구 씨,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섞였지만 제가 천천히 다른 회원들의 상황과 마음을 설명하며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하자 그는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렸겠지만 사실 더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의 고백 속에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욕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말의 힘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무심코 말을 던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또 다른 사례는 40년 친구이자 동호회 창립 멤버인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여러 사건을 겪으며 저와 서먹해졌지만 저는 그와의 오랜 우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고 기다리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침묵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상처를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이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말과 경청, 배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을 확실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침묵도 언어라는 것. 때로는 말하지 않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진정한 소통은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언어가 더 중요해지고 신중하고 배려 깊은 말이 삶의 관계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등산이나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마음을 지탱하는 힘,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를 배우는 장입니다. 우리는 산행이라는 겉모습 속에서 실제로는 서로의 삶과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성장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경청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하자.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혹은 말하지 않아 아쉬웠던 점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누적될 때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집니다. 산사랑 동호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과 마음, 배려와 공감이 어우러져 서로를 지탱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길어질수록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곳에서 매일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북한산 자락 작은 막걸리 집에 모여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갑니다. 말의 힘은 결국 관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도구임을 저는 산사랑 동호회 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 힘든 순간 건네는 한마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 all of these, 이 모든 것이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 올리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가장 값진 순간은 그 길 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최근 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산행을 거부하는 시기가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외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여하던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낀 소외감과 불안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오늘은 그냥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다시 산행에 참여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풀리고 행동과 생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원리를 저는 여러 회원과의 경험을 통해 체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던 한 회원이 따뜻한 관심과 경청을 받으며 점점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회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체적인 동호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의 힘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페이스가 다르듯 대화 속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서두르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산사랑 동호회에서 느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위로, 따뜻한 관심, 단순한 안부 인사,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제가 은퇴 후 진행한 언어 치유 상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며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때 진심 어린 한마디와 경청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의사와 마음을 전달하는 주된 수단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배려 깊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선택, 전달 방식, 타이밍, 이 모든 것이 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하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삶과 관계는 깊고 단단해집니다. 산사랑 동호회는 단순한 등산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삶의 장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길어질수록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곳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대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이 수십 마디의 거칠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저는 이 원칙을 동호회 활동과 제 언어 치유 상담에서 여러 차례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은퇴 후 고립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괜찮아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참여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경청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숨은 메시지를 읽어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종종 동호회 회원들과 산을 오르며 서로의 말 속 감정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작은 안부 인사, 오늘 기분은 어때요?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삶의 무게를 나누며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어는 관계 유지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제가 관찰한 사례 중에는 은퇴 후 사회적 위치가 변하며 상실감을 느낀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배려와 공감을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주변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우리 동호회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말싸움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금세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따로 만나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삶의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말과 경청, 배려가 쌓일 때 인간관계는 단단해지고 상처받은 마음은 회복되며 나아가 사람은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등산이라는 행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말 한마디로 서로의 하루를 지탱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언어 치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하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우리의 삶과 관계는 깊고 단단해집니다. 산사랑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지혜를 배우는 장입니다. 말의 힘, 경청의 힘, 진심 어린 배려의 힘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고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능력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순한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이제 저는 말의 힘을 실천하는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듣는 습관입니다. 산을 오를 때도 숨을 고르고 페이스를 조절하듯 대화에서도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행에서 배운 것처럼 대화에도 숨 고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을 서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동호회 회원들을 관찰하면서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산사랑에서 배웠습니다. 셋째, 말은 연결의 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사회적 위치가 변하면서 소외감을 느낀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려 했지만 주변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소통하도록 도와주자 그는 점차 자신의 말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 배려 한 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회원이 심한 우울증으로 말을 잃고 혼자 지낼 때 저는 매일 그의 집을 찾아가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꾸준히 이야기의 실마리를 던지고 추억을 상기시켰습니다. 한 달 만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의 힘이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힘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 함께한 20년 동안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치유하며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작은 일상의 대화가 쌓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깊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은퇴 후 진행한 언어 치유 상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와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자.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하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하지 못한 말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의 삶과 관계는 깊고 단단해집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산사랑 동호회는 이 사실을 매일 실천하며 배우는 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산을 오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산사랑 동호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동호회 회원들은 북한산 자락의 작은 막걸리 집에 모여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속에 담긴 진심,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모여 우리는 산행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공유합니다. 40년의 교직 생활과 15년의 언어 치유 상담, 그리고 20년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명확합니다. 말은 결국 관계이며 그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위대하며 우리는 그 힘으로 서로를 지키고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역시 매일 성장하고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